얼마 전에 김승현 편집장의 아토3 시승기를 올려드렸죠.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를 제가 좀 더 해보려 하는데 그냥 이번 비아디 아토3를 타고 난 뒤에 드는 생각은 한마디로 경악스럽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관련해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주변에 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과 모르는 사람 모두의 반응을 살펴봤고 시승 기간 동안 이 차를 마주하는 사람들의 반응, 여기에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한 건 사실상 처음인 중국 브랜드의 승용 전기차를 왜 많은 사람들이 위협적이라고 말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 차를 타고 돌아다녀본 뒤에 새롭게 든 생각은 의외로 중국 브랜드라는 점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 중국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선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아디가 중국 브랜드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았고요. 가격을 듣기 전에 차에 탔을 때 반응이 좋았고 그 뒤에 가격을 알고 난 뒤에는 반응이 더 좋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실제로 아토3를 타본 뒤에 다시 생각해본 비아디의 행보가 무서운 이유, 그리고 이게 우리 자동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현대기아차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KGM 같은 브랜드는 매우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토3를 타고 난 후 첫 인상은 BMW와 폭스바겐을 비롯한 독일 차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한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BMW 쪽입니다. BM은 저희가 굉장히 오래 다양한 차들을 타왔고 지금도 타고 있으니까요. 자잘한데 디테일한 것들을 보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조작 방식 같은 것들은 특히 최신형 BM하고 거의 똑같았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를 켜든 기본 화면을 쓰든 화면 하단에 공조 조절 버튼이 상시로 떠있는 것 같은 게 특히 그렇죠. 이런 방식이 편리한 이유가 굳이 메뉴 이동을 할 필요도 없고 상시로 떠있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눈에도 잘 띕니다. 물리 버튼만큼의 직관성은 아니지만 버튼을 숨긴 차들 중에선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식이란 거죠. 메뉴 구성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간결하고 디스플레이 반응 속도는 매우 빠르고 조작을 할 때도 예컨대 미디어나 공조 장치 메뉴를 들어갔다가 다시 내비 화면을 보려면 그냥 뒤로 가기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이것도 BM하고 비슷하죠. 아주 깔끔한 조작 방식입니다. 여기에 좀 더 확신을 준 건 주행했을 때의 움직임 내지는 처리 능력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럽 브랜드들과 움직임이나 요철 처리 능력 같은 게 유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중국 브랜드라고 해서 이 차를 중국인들만 붙어서 연구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 회사들의 전문가들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스카우트하고 이 사람들이 차를 개발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막대한 자본 투입은 덤이죠. 왜냐면 비아디는 특히나 적자리를 보든 말든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중국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이 국영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국 정부 입장에선 산업을 살리는 게 자신들한테는 당연히 좋은 일이니 자국 1위 기업을 밀어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아토3는 그 중에서도 유럽에서 잘 팔린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잘 팔리는 차들의 특성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걸 느꼈고요.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업계 예상으로는 2,800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중국 차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보이는 품질이나 마감이 꽤 괜찮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버하고 싶진 않습니다. 비아디 하나 들어왔다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자체가 흔들리진 않겠죠. 그런데 KGM은 위험해 보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KGM도 전기차를 점점 늘릴 텐데 솔직히 말하면 굳이 KGM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가격도 더 저렴하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어차피 KGM도 비아디 시스템을 씁니다. 바로 앞에서 디스플레이 조작하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었나요? 저희가 KGM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한다고 했나요? BM을 정말 많이 참고하고 차라리 정 안 되겠으면 따라해도 좋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KGM은 이런 걸 전혀 반영하지 않아서 여전히 디스플레이 사용 편의성이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비아디는 저희가 말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건 물론이고 반응 속도도 좋습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KGM은 지금 이렇다 할 신차가 없습니다. 여기에 브랜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몇몇 주주들이 박정현 사장 해임 건의안을 동의서 형식으로 받아서 제출했다고 하고요. 신차도 있긴 하죠. 그런데 말 그대로 이렇다 할 신차가 있냐 없냐가 문제인 겁니다. 토레스 픽업 트럭 무쏘 EV로 이름이 바뀐 것도 문제지만 이 차를 사야 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가격이 특별히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토레스 EVX와 비슷한 가격으로 나올 예정이고 보조금을 반영하면 3천만원 후반에서 4천만원 초반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럼 KGM을 너무 사랑하고 무쏘 EV도 본인 마음에 쏙 들어서 사는 사람들 말고는 잠재 고객들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이 차냐는 거죠. 지금 KGM한테는 이런 차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지금 비아디의 확장 가능성을 유심히 봐야 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냐는 건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반응도 살펴보고 시승하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반응도 살펴봤다고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야 중국 차를 누가 사냐 길 가다 욕먹을 일 있냐 이런 댓글들이 많죠. 근데 이걸 한 번에 뒤집은 경험들이
점들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KGM과 같은 회사들이 참고해야 할 문제점 내지는 방어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괜찮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건 쉽지 않다. 이런 거였고요. 차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차 예쁜데 비아디 어느 나라 차야? 이런 반응이 정말 많았습니다. 시승하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쳐다보는 차 중 하나였습니다. 도로주행 씬을 찍을 때나 차를 세워놓고 찍을 때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해 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중국 브랜드라는 걸 모른다는 게 비아디 입장에선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소리고요. 중국 브랜드를 안다 해도 생각보다 괜찮다는 인상을 차에 관심이 없으면 애초에 중국 브랜드인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저희 스포일러 팀이 중국에 출장을 갔을 때 아직도 머리에 남아있는 비아디 임원들의 얘기가 우리 비아디 차를 많이 경험하게 해서 한국의 전기차 캐즘을 우리가 깨겠다 이겁니다. 이게 이번에 시승을 한 뒤로 체감이 확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가격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하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회 초년생들을 비롯해서 차에 큰 돈을 쓰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라던가 회사 택시 같은 곳에서 많이 쓴다고도 생각하면 이 차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이게 비아디가 말한 경험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보고요. 이게 점점 많아진다면 흔히 말하는 입소문 마케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보는 겁니다. 국내에선 당연히 국내 브랜드들이 타격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현대기아차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여긴 어차피 하이브리드 모델과 내연기관 차가 압도적으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국내 점유율 90%에 육박할 뿐 아니라 한국 자동차 시장은 현대기아차라는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연기관 차와 하이브리드 차 이야기고요. 전기차 쪽은 그게 아니라고 짚어드린 적 있죠. 현대기아 전기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입 장벽이라고 할 만큼의 판매량이 한국 전기차 시장에선 애초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브랜드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차피 내연기관 차와 하이브리드 차가 강세인 현대기아차는 표면적으로 큰 타격은 없을 수 있다고 보고요. 반면에 KGM을 비롯한 다른 브랜드들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판매량이 저조한 와중에 비아디는 가격으로 공략을 해버리니 KGM 입장에선 가격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신차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량도 얼마나 대응 가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느낀 건 브랜드 단위로 볼 때 현대차 그룹은 큰 타격이 없을 수 있겠으나 KGM은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건 그냥 지문을 해보면 됩니다. 사용 편의성이나 가격 같은 걸 따졌을 때 동급 전기차를 산다고 가정한다면 비아디와 KGM 중 어떤 브랜드를 고를 거냐는 질문 말이죠. 이렇게 물었을 때 KGM은 압도적으로 기울지 않는다면 이미 이건 여론상 위기인 겁니다. 왜? KGM은 국내 브랜드입니다. 국내 브랜드들이 가져가는 일명 자국 베네핏조차 없다는 거기 때문에 KGM한테는 위기의 신호가 비아디한테는 기회의 신호가 있는 상태라는 게 굉장히 오묘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